안녕하세요. 제교관입니다. 강철부대 W 8화를 들고 다시 찾아왔습니다. 연합인질 구출작전. 기본적으로 전 시즌과 유사한 레퍼토리로 진행된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다만 사다리 오를 때 대원들이 헬멧을 착용하지 않고, 물론 허리에 안전장치를 건 상태에서 올라가긴 하나 안전상 헬멧을 착용하고 올라가는 게 더 낫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대목이기도 했어요. 어찌됐거나 연합인질 구출작전에서 좀 지켜볼 만한 부분이 무전을 이용한 교신 장면인데, 일반적으로 교신을 할 때는 마지막에 라저 또는 이상이라는 구호를 함으로써 상대방에게 내 말이 다 끝났다라는 인지를 주게 됩니다. 하지만 지금 특히 특전사 우이준 대원이 교신하는 과정에서 혼선이 있었죠. 본인도 누르면서 말을 하려고 하고 있고, 응수하는 다른 특전사 요원도 누른 상태에서 계속 대화를 시도하다 보니까 교신이 불량한 상태가 되는 그러한 상황이 연출이 됐는데, 일반적으로 미군들은 라저라는 단어로 본인이 교신이 끝났다는 걸 표시를 하고요. 우리는 뭐 교신 끝, 이상 뭐 이런 표현으로 해서 교신을 보통 주고받는데, 그 부분이 결여되다 보니까 이러한 상황이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자, 이수연 대원이 들고 가는 해머, 브리칭 도구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저러한 해머를 사용하기도 하고, 말 그대로 손잡이가 나무로 된 해머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또한 가능하다면 전기톱도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 씬에서는 해머 종류로 일관되게 나오고 있더군요. 자, 들 것을 가지고 내려오는 육군 해병대에서 제가 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일반적으로 IBS를 헤드캐리 할 때도 산을 올라갈 때 앞에 인원이 조금 낮춰주고 뒤에 있는 인원이 팔을 올려서 좀 더 올려주는 노력을 합니다. 지금 들 것을 들고 가는 이 상황에서도 앞에 가는 인원이 계단을 내려가는 상황이라면 팔을 좀 더 당겨서 위로 올리고, 밑에 인원은 좀 더 낮춰서 경사진 지면과 최대한 직각을 유지하려는 노력을 한다면 조금 더 편하게 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어찌됐거나 육군 해병대는 손으로 핸드캐리를 했고, 707 특전사 요원들은 숄더 캐리로 이동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그 부분만 조금 더 조절을 한다면 앞으로 무게가 치우치거나 뒤로 무게가 치우치지 않고 일관되게 이동할 수 있는 조건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어찌됐거나 육군과 해병대가 저의 예상을 깨고 승리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됐습니다. 뭐 예상이 빗나갔긴 했지만, 특전사 707도 꽤 선전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CQB로 좀 넘어가서 볼까요? 자, CQB 생화학 무기 탈환전 육군편을 좀 지켜보면, 문을 브리칭 도구로 브리처가 개방한 이후에 들어가는 씬에서 이렇게 들어가면 다 죽습니다. 이렇게 들어가면 다 죽는다는 거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장면을 좀 제가 보여드리고 있고요. CQB에서 파이컷으로 들어가서 포인트맨이 들어간과 동시에 2번, 3번, 4번이 연달아서 다 들어가야 본인들의 포지션을 위치한 상태에서 적을 제압할 수가 있습니다. 한 명이 들어가는데 벌써 다른 인원은 밖에서 응사한다? 그럼 아군도 죽을 수 있는 조건이 된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러한 게 아마 육군들은 사전 준비 없이 진행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담으로 특전사도 진입하는 씬에서는 별 차이 없다 라고, 미안한 얘기지만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CQB에서는 707이 조금 더 유리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좀 들더군요. 어찌됐거나 그러한 부분은 좀 더 보완해야 될 부분이고, 이거는 6회 공군 공이 우크라이나 전에서도 보셨다시피 건물 시가지 전은 필수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CQB는 어느 특정 부대의 전유물이 더 이상 아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한수빈 대원의 작전도를 획득하기 위한 철탑을 오르는 씬이 나오는데요. 지금 소총을 어깨에 매다 보니까 총구와 각종 레이저 표적 지식이, 라이트 등이 뒤 철탑에 부딪히는 상황이 됩니다. 만약에 저라면 가슴 쪽에 소총을 놓은 상태에서 올라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이 좀 아쉽네요. 자, 방도면 얘기를 해볼 필요가 좀 있는데요. 군에서 상공물산이라는 회사에서 현재 지금 SG 생활안전으로 바뀌었더군요. K1 방독면이 유통이 됐었습니다. 2016년 후반기부터 산청이라는 회사에서 K5로 납품을 하고 있고요. 두 방독면의 차이점은 K1은 한쪽에만 정화통이 달려있는 반면 K5는 좀 더 축소된 양쪽에 정화통이 달려있는 그러한 차이점을 볼 수가 있고요. 정화통이 좀 작다 보니까 사격할 때 아무래도 용이하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군에서는 무장구보할 때 방독면 구보를 넣어서 훈련을 하고 있지만 사격할 때는 그렇게 많이 활용하지 않는 장비이기도 한데 생화학전에 대비해서 사격신에서도 이러한 방독면 착용 훈련이 많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좀 보게 됐어요. 특전사를 좀 잠깐 볼까요? 이 육군과 특전사의 생화학 무기 탈환전을 보면서 약간 아쉬운 점이 하나 있다면 완수 신호를 안 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특히 야간에 육성으로 상호 의사소통을 한다는 건 내가 지금 가고 있다는 걸 적에게 알리는 거와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완수 신호를 안 하고 있다라는 걸 볼 때 차라리 헬멧을 착용하고 헤드폰과 음성 마이크를 착용해서 육성으로 하더라도 좀 더 작은 소리로 상호 의사소통을 한다면 좀 더 실제적인 촬영 신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아쉬움이 조금 들었고, 또한 권총을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 이거는 특수부대뿐만 아니라 주화기와 보조화기로 권총과 소총은 나눠진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모든 교전신에서 권총은 같이 동반되어야만 하는 화기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생화학무기 탈환전에서는 특전사 육군공이 권총을 휴대치 않고 임무 수행을 하고 있다. 그래서 추후에는 헬멧과 가능하다면 야시경 권총도 추가되어서 임무 수행하는 모습을 좀 연출하면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자, 여기서 또 주목할 부분이 김지은 팀장의 이동 사격을 볼 수가 있는데요. 적들도 이렇게 이동하는 상황에서 계속 사격을 하면 조준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응사하는데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김지은 팀장은 그것을 알고 지금 이동하면서 적을 사살하려는 노력을 보이는데, 이것만 보더라도 상당히 숙련된 요원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대부분의 요원들이 이러한 사격신에서 고정된 상태에서 적을 사살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럼에 반해 김지은 팀장의 이러한 사격 능력은 상당히 우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김지은 팀장의 또 다른 전술 포인트를 보시면 파이컷으로 좌측에 있는 대항군을 제압하기 위해서 조금씩 들어갑니다. 이렇게 되면 상대방도 김지은 팀장을 사격하기 위해서 조준을 하고 있지만 쉽지 않은 상황이고, 이러한 상황에서 조금씩 본인이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면서 적을 제압할 수 있는 중요한 CQB 기술 중에 하나고요. CQB를 한다고 다 이 파이컷을 하지는 않고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파이컷이 수달되어야만 CQB를 완성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아주 좋은 스킬을 보여주고 있네요. 자, 끝으로 육군과 특전사에서 출전 준비할 때 그 사격 화기를 세팅하는 씬을 좀 공히 볼 수가 있는데, 장비 액세서리에 대해서 좀 보자면 요원들마다 개머리판이 약간 틀립니다. 양해주 대원이 화면에 보이는 개머리판은 맥불사에서 나온 CTR 버전이고요. 육군의 한수빈과 곽선희 대원들은 FAB 1세대 개머리판을 착용한 상태로 출전 준비를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고요. 개인 취향에 따라서 일부 특수부대에서는 본인에 맞는 개머리판을 사용하고 있기도 합니다.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보급품을 워낙 강조하다 보니까 그러한 트렌드는 좀 제한이 되는 게 사실이나, 적어도 특수부대에서는 이러한 개머리판도 본인 취향껏 선호도에 따라서 바꿔서 사격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이 갖추어져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보게 됐어요. 자, 그리고 기본적인 장비 중에 레이저 표적 지시기는 현재 OGL 이오텍에서 만든 OGL로 보여져요. 그리고 도트 사이트는 EXP3 사각형으로 시야가
아무래도 원형보다 좋은 버전을 사용하고 있고요. 화이트라이트는 슈어파이어 M600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슈어파이어와 레이저 표적 지식이 OGL을 동시에 운영 가능하도록 스위치를 피카티니 레일에 장착을 해서 버튼만 누르면 라이트나 레이저 표적 지시기가 동시에 혼용 가능한 스위치도 사용을 하고 있는데 육안으로는 잘 안 보여지기 때문에 아마 스위치는 사용하지 않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화기에 이러한 화이트라이트, 도트사이트, 레이저 표적 지시기는 기본 옵션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특히 레이저 표적 지시기는 예전에 레드닷을 많이 사용했었는데 요즘은 그린닷도 많이 나와서 지금 화면상에 보실 때는 그린닷으로 임무 수행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CQB가 나와서 조금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을 공유 드렸는데 다음 화에서 좀 더 디테일한 부분 짚어보도록 하죠. 감사합니다.